도쿄 팀 혼자 오셨지만 도쿄 팀과 그리고 또 히로시마 팀으로 나눠서 어쩌면 이분들은 그 영화에서는 영영 만날 길이 없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대화합의 토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 이제 그 12월이 되면은 꼭 이즈음에 시간을 빼놓으실 것 같아요. 히로시마 팀은. 네, 토크 연락 오실 줄 알고 계셨죠? 진태현 배우님 먼저 인사 말씀과 네, 재개봉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연수를 연기했던 진대현입니다. 네. 3주년 참가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지만 멋있게 다른 촬영이 있어서 갈 수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네요. 근데 저는 참가해서 너무 기쁘고 이렇게 또 3주년에 또 재개봉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와주시는 게 너무 기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태현 배우님은 예매창 열렸을 때부터 계속 관객분 몇 분이나 오시는지 체크하셨잖아요. 네. 지금 다른 개봉작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보내주시는 걸 알고 좀 또 어떤 기분이셨을지. 그건 전부 키리시마상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라고 생각도 했었고, 제가 드라이브 마이카 저도 팬이지만 팬이었으면 저도 키리시마상 보고 싶어서 꼭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속 2자리 남았다, 3자리 남았다, 매진됐다 생각했을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와, 진짜 3년이 지났지만 이렇게까지 와주신다는 게 엄청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네. 그 사이에 이제 광고도 찍으시고 작품도 계속 꾸준히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간히 이제 진대현 배우님 나오시는 거 보면 굉장히 이제 좀 기쁜 마음, 드라이브 마이카의 배우가 이렇게 많은 곳에서 활약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 드셨을 텐데 옆에 또 안희태 배우님께도 재개봉 소감과 인사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주 인스타에서는 출몰하지를 않으셔가지고 그래서 늘 이제 좀 저의 궁금증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배우기도 했거든요. 그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고 또 관객분들 오늘 만나셨는데 어떤 기분이신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년 만에 또 다시 만나 뵌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텐데 1년 만에 이렇게 관객들 앞에 설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작년에 2주년 행사 때 그 제작사 대표님께서 3주년을 한국에서 하겠습니다 그러셨었는데 설마 할 줄 몰랐는데 진짜 하게 되니까 신기하고요. 그리고 그 기자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계정은 네. 제가 계정이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개인적인 거를 올리는 거고 그 계정은 그냥 영화 일을 하는 것만 올리려고 생각을 아주 하고 공적인 친구. 그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는데 그런데 제가 영화 일을 요즘에 안 해가지고 네. 업데이트가 좀 없었어요 한동안. 네. 내년부터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면은 네. 공식 계정도 활발히 또 그 소식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면서 사적인 또 계정에서는 요즘 헤어스타일 보시면서 좀 힌트를 얻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산을 굉장히 타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 얘기도 잠깐 근황 토크로 들려주세요. 예, 제가 한 1년 정도 연극 하나를 제작하고 제가 직접 쓰기도 했고 출연도 했었는데 그게 산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원래 등산을 싫어했는데 그걸 쓰려고 산에 가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갑자기 산에 꽂혀가지고 그다음부터 미친 듯이 산을 타기 시작해서 그 계정에 산에 관한 걸 엄청 많이 올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두 분의 또 이렇게 재개봉 소감과 또 이렇게 근황 소식을 좀 전했고요. 오늘의 또 스페셜 게스트 일본에서 오신 또 배우님께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드라이브 마이카가 개봉한 지 3년이 지나고 나서도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호응을 해주시는 현장에 오게 되셨는데 지금 좀 어떤 소감이신지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리시마 레이카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3年経って、今も私たちの中で色あせることはない作品だなと思っていますし、改めて思い返しても新しい発見がまたあったりして、やっぱりこうすごく深い作品だなって、こう人生を表している作品だなと思っています。 안녕하십니까. 페리시마 레이카입니다. 이렇게 3년 만에 이 영화를 봐도 아직까지도 저희들 안에서 퇴색되지 않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매번 볼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깊이가 있는 작품이고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그 여러분들도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저도 이제 이 영화에 처음부터 이제 그 시작해서 살짝 이 영화가 어떻게 지금 드라이브 마이카잖아요. 어떻게 배우님들이 자신의 배우 커리어를 운용하고 있는지까지 이르는 이야기들을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캐스팅과 관련한 얘기를 사실 이제 한국 배우님들보다는 좀 더 많이 못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궁금증에 이르렀을 때 배우님은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노르웨이 숲 그 상실의 시대를 만들었던 그 작품에도 출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원작을 바탕으로 한 두 편의 영화에 이렇게 그 필모그래피 안에 자신의 작품을 가지고 있는 배우는 흔치 않을 텐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까지 오는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캐스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그 부분을 먼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自分でもちょっと驚いていて、ドライブ・マイ・カーのお話いただいた時はまた村上春樹さんの作品が来るとは思っていなかったですし、2作目があるなんてこう夢にも思っていなかったんですけど、こんなチャンスはないですし、でもこう村上春樹さんの作品に出るっていうことはとてもプレッシャーにもなりましたので、とてもこう嬉しい気持ちとすごく、プレッシャー緊張もありましたね。 이렇게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 원작인 작품에 출연하게 된 것에 굉장히 놀랐고요. 드라이브 마이카의 제안이 왔을 때 저도 이렇게 또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에 출연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고요. 또 이런 기회이기도 하지만 무라카미 하루키 원작이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과 압박감을 동시에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그 이 작품 다 끝내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테고 그 안에서 이제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의 세 편의 단편 안에 있는 어떤 모습들은 거의 이제 그 소설 안에서는 주인공에 의해서 기술되거나 아니면은 관찰되는 그 시선 안에서 머물렀다면 이 작품 안에서는 배우가 완벽하게 그 인물을 되살려 자기의 어떤 그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연기를 하셨어야 할 텐데 그때 좀 감독님과 어떤 얘기를 하면서 그 배역에 대해 접근을 하셨는지 네, 그 부분을 네,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そうですね、こうしてほしいっていうことは濱口監督は言わないんですけど、撮影前にたくさん本読みとリハーサルを重ねてきて、濱口監督が、音という人の、人物をこう、原作にはないそして脚本には書かれていない音を書いてきてくれたんです。プロフィールですね。で、家福と音に何があったのかっていう、子供を亡くしたその直後に何があったかっていうことを書いてきてくれましたし、あと音について、インタビューをしているっていうテキストがありまして、音はこういうふうに答えているっていうものがあって、
それを渡されたので、それを音として、私はそれを読んで、自分の中に落とし込み、自分と共通するものを探していくっていう感じだったので、浜口監督は絶対にこうしてほしい、音はこういう人ですっていうことは言われなかったので、自分で探していくって感じでしたね。 하마구치 감독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몇 번씩 대본 리딩 연습을 반복하고 리허설을 했고요. 또 하마구치 감독님께서 오토라는 인물에 대해 원작에는 없는, 극본에는 또 없는 오토라는 인물에 대한 약간 프로필 비슷한 것을 건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우크와 오토 사이에 또 아이를 잃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을 해주셔서 오토를 또 인터뷰하는 글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오토라면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이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런 자료를 건네받았고, 오토로서 자기 자신 스스로 오토로서 오토와 그 키리시마 배우님 공통된 부분을 찾아서 네. 오토라는 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마구치 감독님이 지시를 해줬다기보다는 찾게끔 만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 같은데, 시나리오 외에 어떤 페이퍼 같은 거를 주셨다라는 얘기로 들려요. 보통 감독님들이 연출 디렉팅을 할 때 좀 흔히 안 쓰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페이퍼가 좀 어떤 거였는지 구체적으로 살짝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구절이 제일 인상 깊으셨을지 그 부분에서. そうですね、浮気を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っていう質問があって、それは音として答えている、そこに書かれてたんですけど、浮気したことはありますっていうふうに答えてました。それで音はそれを、家福に言うつもりはないと。そして他の人をちゃんとその浮気相手のこともきちんと遊びではなくきちんと愛していたとっていうふうに答えていましたね。 조금 흥미로웠던 부분이요. 바람을 피우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오토를 네. 향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토로서 저도 대답을 했는데요. 오토로서 네, 바람을 피운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네. 했고, 오토는 가우코에게 그 사실을 알릴 생각이 없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네. 그 바람을 핀 그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냥 가벼운 그 파트너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의 감정으로 접했다라는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오토가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의 좀 잡히기 힘든?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서는 그걸 모르고 남편이 찾아가는 게 사실 핵심이기 때문에 미스테리로 남겨놓는 것도 좀 그게 감독님의 의도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런데 확실히 배우님께 그런 편지 레터를 주는 것과 다른 배우님들께는 좀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디렉팅에 있어서. 근데 저는 예전에 아니테 배우님이 하셨던 말이 기억나는데, 일본 배우들과 한국 배우들을 조금 차별해서 훨씬 일본 배우들에게 뭘 많이 줬다, 그거를 들었다는 얘기, 네, 그 기억이 얼핏 지금 배우님의 답변으로 생각이 나는데, 혹시 뭐 이런 페이퍼 같은 거 주신 거 전혀 없으셨나요? 두 분께는 좀 어떤 디렉팅을 하셨을지. 제가 듣기로 일본과 한국을 차별하신 게 아니고 네. 주연 배우 네 분한테만 페이퍼가 갔나요? 어떤 네. 거의 책자에 가까운 네. 뭔가를 받았다고. 네. 그리고 저희는 그거를 받았었어요. 26가지였나? 16가지 질문. 근데 거기에 질문들이 방금 키리시마 배우님께서 네. 말씀하신 바람을 피운 적이 있습니까? 그런 류의 질문들이 16가지가 있었는데 그냥 간단히 대답하기 좀 어려운 그런 질문들이었어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배우님들께는 질문만 주고 답변을 이제 채워가는. 답변을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네네. 네, 주연 배우들께는 감독님이 질문과 답변까지 다 주셨고,
배우님들께는 또 이제 그 스스로 체험하면서 역할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쓰셨다고 합니다. 네. 아마 이제 그 부분이 사실 배우님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궁금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그 계속 그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오늘 시간 좀 내줘 할 말이 있어라고 했는데 끝내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이제 그 세상을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감독님과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을 오토라면 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셨는지 그 부분도 배우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私は浜口監督と最初の方に、オットがこれ最後何を言おうとしたんですかねって普通に聞いてしまって、浜口監督は僕にも分かりませんと答えたので、そこから自分で考えなければいけなかったんですけど、きっと浜口監督の中には浜口監督の、答えがあったと思うんですね。で、私はそれは聞いてはいけないことなんだって思って、私が音という人を考えた時に私の中に、これを最後伝えたかったなっていうことは出てきたんですけど、これを私が言ってしまうと、あ、そうなんだって見ている人は思ってしまうので難しいですね。答えることがとても難しいんですけど、これは私なりの解釈になります。 일단 하마구치 감독님께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오토가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하마구치 감독님께서 저도 모르죠 라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전히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물어봐선 안 되는 질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분명히 하마구치 감독님 안에는 하마구치 감독님만의 대답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또 저만의 생각으로 내 안에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데 대답을 찾아냈지만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실까봐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럽고요. 일단 제 안의 대답은 정해졌습니다. 네네. 대답은 정해졌지만 저희한테는 얘기는 안 해주시네요. 네. 아마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게 아마 이 영화를 보는 또 하나의 어떤 그 묘미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이 둘 관계 안에 있어서 굉장히 그 서로한테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그 서운함 내지는 누가 누구에게 더 잘못을 했는지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은 이제 그 니시즈마일드 토시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책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오토도 굉장한 그 시간 동안 그 아이를 잃고 나서부터 자기의 그 마음에 대한 자책감을 남편에게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배우님은 그 오토를 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오토의 그간의 마음, 그 페이퍼를 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연기를 하면서 그 오토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네, 이 영화의 후반부가는 그 오토가 가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자책감으로 채워져 있는데 아마 오토도 많은 자책감이 있지 않았을까 가오코에 대해서. そうですね。きっと責めてる気持ちがあるから流れになっているような気もするんですよね。子供の3回に出てきた後に、その家福と音のシーンがありますけど、それで、八つ目うなぎの話をしたり、すると思うんですが、そこでどうして話を始めたのかっていうのは、きっと音の中で、後悔だったり、理解してほしかった気持ちだとか、そういうものがあったから流れになっているし、こ
これをここまで言っていいのかちょっと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だからあの夫婦関係になっていったと思うんですね。そうですね。いか音っていう人はやっぱりちょっと一回壊れている人だと思うんです。傷ついて、母親が、子供を失った傷っていうのは、なかなか計り知れないぐらい痛みを伴う、言葉では表すことが難しいと思うんですけど。 그런 책망하는 마음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떠나고 한 3주기 정도 그 추모를 하는 시인이 있었어요. 그 추모 후에 부부가 돌아오는 시인이 있고 칠성장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 오토라는 인물 안에 후회나 이런 부분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부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오토라는 인물은 분명히 한번 망가져버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잃은 상처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진대원 배우님이 거기서 굉장한 활약을 하시죠. 그 언어를 긴장해서 그 통편집이 됐더라고요. 네. 니시마상이랑 합수하면서 뭐든지 시키세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통편집이 됐더라고요. 역시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적응이 됐을 무렵에 그 식사 장면을 찍었는데 주변 스태프들한테 이 영화 중에 제일 따뜻한 장면이고 감독님도 엄청 좋아하는 장면이고 좀 사랑스러운 장면인데 대현 씨 어떠세요? 이런 말을 몇 번 들어가지고 갑자기 긴장이 돼가지고 긴장해버렸습니다. 네, 긴장해버렸고 저도 뭔가 좀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어디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 장면 너무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만으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네. 히로시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식사 장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히로시마 연극제에서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12일간의 어떤 그 과정 안에서 참여하는 배우들의 연기가 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배우님께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아마 배우님의 목소리가 마치 영화 안에서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좀 받지 않으세요? 저는 아까 이렇게 딱 이렇게 발화를 할 때부터 그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배우님 원래 목소리를 거의 이제 좀 영화 속에서도 90% 정도는 가지고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감독님이 말하는 정말 기계적으로 그 로봇처럼 말하는 그것들을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굉장히 그 마법 같은 순간이 일어나고 내가 마치 그 배우가 아니라 그 역할이 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거의 표본을 보여주는 연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영화 속에서 바니 아저씨의 그 대사를 계속 이제 그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남편을 위해서 계속 읽어주는데 그 장면 연기할 때 배우님은 어떻게 그 경험을 하셨을지 실제로 그 장면 그 대사를 계속 하고 나서야 혹시 연기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연기를 할 때랑은 또 어떤 점이 달랐는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ワーニャおじさんを吹き込んだ時は、本当にいきなり来たんですね、その瞬間が。で、あまりじっくりお芝居のことを考える間もないまま録音が始まって、私もあれこれ考えてる演技プランは全くないまま始まって、逆にその淡々と読んでほしい、ここはちょっと強く弱くっていうことぐらいしかあまり言われずに、私もあまりここで感情を乗せたりだとか、
ちょっとこう声を変えたりっていうのはしない方がいいんだなと思って、とにかくこう下腹の演技の練習の邪魔になってはいけないっていうことはあまり私が抑揚をつけてはいけないので、きっとそういうふうにこの夫婦はやってきたんだろうなっていうのだけしか、考えずに録音したと思います。 사실 그 녹음을 하게 된 게 좀 갑작스럽게 녹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별로 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시간도 없이 녹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연기 플랜 같은 거는 완전히 없이 그 녹음 장면을 찍게 되었고요. 일단 담담하게 읽어라 아니면 강약에 대해서만 말씀해주고 최대한 감정을 실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목소리나 억양 변화는 일단은 배제하도록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가우쿠의 연기 연습에 이 오토의 목소리가 방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전제가 있었고, 너무나 억양을 실게 되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계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 장면을 녹음하고 찍게 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계속 이제 굉장히 이렇게 그 모노톤의 그 대사를 반복을 하면서 혹시 이제 그 영화에서 감독님이 그 연출자가 말하는 것 같은 변화를 혹시 배우님도 겪으셨을까? 네. 네. 네, 낭독을 한 이후에 어떤 변화의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大きな変化はあまり、そこまではなかったとは思います。そうですね。もう音という人がもうかなり、リハーサルと本読みの中で私の中で、なんとなくできていて、で、だけれども 100% を作った状態でいくっていうよりかは、その下腹、西島さんと並んだ時にそこで生まれるものっていうのが多分一番大事だとは思ったので、なんかその変化の方を重要視していて、その録音した後に何かすごく変わったっていうよりかは、その場その場の2人の呼吸だったり、声のテンションだったりっていうのを大事にしていったっていう感じですかね。 그 낭독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고요. 오토라는 역할을 뭐 리허설을 하고 대본 리딩을 반복하면서 저 안에 오토라는 인물이 형성이 되었지만 100%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우쿠와 함께 니시지마 배우님과 함께 연기를 할 때 그 생기는 시너지가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했고, 그때의 변화를 제일 중요시했고요. 녹음에서는 크게 변화는 못 느꼈지만 그때그때 호흡을 맞추면서 변화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안에서 다카츠키와 좀 상반되는 또 연기를 보여주신 분이 아니테 배우님이 아니실까 싶은데, 굉장히 지금 말하는 그 연기의 방법론을 착실하게 역할로서도 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연극의 장면을 연습할 때도 그 장면이 굉장히 모범생다운 배우로서 굉장히 그 부분을 착실하게 감독님의 연출론을 따르고 있는 배우로 나오는데, 실제로 좀 배우님의 연기에 있어서 그런 장면을 연습하면서 어떤 또 변화를 겪으셨는지. 일단 변화라기보다는 저는 제가 잘 한다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홍염이 그 대본 리딩 할 때 저도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그게 뭔지. 그리고 항상 대현 형이랑 저랑 항상 이제 그 리딩 끝나면은 서로 물어보는 게 있었는데, 대현 형이 항상 너는
상대의 종을 울렸니? 아, 네. 네, 그게 감독님께서 내 목소리를 낼 때 내가 소리를 내므로 인해서 내 말의 내용이 아니라 소리 자체로 인해서 내가 그 말을 하는 상대의 단전 쪽에 네. 어떤 작은 종이 달려 있는데 그 종을 내 소리로 울린다고 상상하면서 발화하라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우리의 미스테리였어요. 오늘 나는 종을 울렸을까? 혹시 레이카 배우님도 들으셨는지 저도 한번 궁금하네요. 여쭤볼까요? 네. ねありますそういえばでもごめんなさいいろんなことをちょっと忘れているので今話しながら思い出していることもあるのですいません多分皆さんのがきっと今日見てるから私も見ておけばよかったと思う 그래서 그 리딩을 하면서 종을 울리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読みをしながらでもなかなかその余裕がなかったあ、本読みの時ですか？そうあんまりその余裕あった 여유가 없어서 아, 네. 그런 생각을 私はその鐘を鳴らすまでなかなか余裕はなくてだからもうそこまでたくさん時間もなかったしそうでも音という人を知ることもいっぱいだったしとにかくもうプレッシャーがすごくいっぱいあって鐘を鳴らしてこようっていう余裕がなかなか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 종을 울릴 여유는 없었습니다. 시간도 촉박하기도 했고요. 오토라는 인물을 파는 것에 집중하기도 바빴기 때문에 종을 울릴 만한 여유는 없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은 종을 이렇게 느낌을 받으신 배우님은 진대현 배우님은 전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저 혼자 엄청 초조해서 사실 박유린 배우도 그렇고 휘태 배우도 그렇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는 두 사람이었어요. 제가 맨날 찾아갔어. 누군가 오늘 울렸나? 맨날 제가 물어보는 쪽이었고 저는 오늘 울렸다, 뭔가 잘했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도 없고 촬영이 다 끝나고 그 홋카이도 촬영도 다 끝나고 저희가 줌으로 파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감독님한테 물어봤을 때 종을 울린 적이 있습니까? 제가 울린 배우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본인밖에 모른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 저희 그 얘기하는 동안 또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서 관객분들의 질문과 함께 또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카 배우님 실제로 알게 되어 반갑다고 하셨고요. 그 바냐 아저씨 연극에 만약 출연한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시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소녀입니다. 네. 이건 진대현 배우님이 얘기하셔가지고 네 약간 네, 마지못해 대답하실 것 같은 네. 네. 또 다른 질문 그러면 네 소냐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오쿠가 연기자들에게 감정을 빼고 또박또박 읽으라고 요청한 것처럼 실제 이 영화를 연기한 배우들도 감정을 절제하고 응축해서 연기하는 게 느껴지던데 혹시 감독님에게 연기 분위기에 대해 어떤 디렉팅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아까 감독님 계속 모르시고 배우님께 알아서 하시라고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구체적인 디렉팅 중에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새 배우 중에 네.そうですね浜口監督ってすごくこう演出をとても積極的にするっていうよりかは俳優からその場で出てくるものを見守ってくれるっていう、ディレクターだと思うんですけどその演出だと思うんですけど、あとはこう細かなニュアンスとかそういうところだけ
チェックしてくれるんですけど、基本もうたくさんリハーサルも本読みも重ねてきているので、すごく信頼してもらっていますし、こちらも信頼しているので、すごくこう静かに見守ってくれて、次はちょっとこういうふうに書いてもらえますかとか、もうそういう感じですね。とてもその場でクリエイティブをこう大事にしてくれるっていう感じだと思います。 하마구치 감독님의 연출을 말씀드리자면 적극적이라기보다는 배우로부터 이렇게 끌어내서 그걸 지켜봐주는 그런 식의 디렉팅을 하시는 감독님이셨고요. 연출에 있어서 뭐 세세한 뉘앙스나 이런 거를 체크를 해주시긴 했지만 리허설이나 리딩을 계속 대본 리딩을 반복하면서 서로 신뢰관계를 많이 쌓아 나가는 데 중점을 뒀고요. 조용히 이렇게 배우들을 바라봐 주시는 감독님이셨고 그 순간순간 그 창의성이 발휘되는 듯한 그런 디렉팅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마 연결해서 네 얘기를 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연기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그러니까 기억나는 장면인데 대사가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배우님들 각자에게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희태 배우님 먼저. 연기하기에 힘든 거는 저는 사실 그냥 제가 실제 그 아니테가 히로시마에서 연극을 하는데 참여한 배우라고 생각하고 연기해달라고만 하셔가지고 그러다가 한번 제가 그 바냐 아저씨 대사를 시연해 보이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타카츠키랑 자니스가 늦었을 때 네. 그때 제가 그때 제일 격한 연기를 또 하셨었죠. 제가요? 그랬었나요? 네, 이렇게 얼굴을 하고. 네, 그게 사실 제가 대사가 제일 긴 장면이었는데 그날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 공간이 그 연습실이 한 이 정도 됐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작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혼자서 대사를 해야 되니까 네. 촬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저도 그 대현이 형이 그 처음에 긴장해서 잘린 장면처럼 저도 그날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대사가 기억도 안 나고 중간중간 그랬더니 감독님이 갑자기 저한테 슬쩍 오셔서 이태 씨 리딩할 때 목소리가 참 좋았는데 지금은 왜 그럽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되게 갑자기 제가 뭐 배우로서 어떤 거를 붙잡아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을 때 내 목소리가 좋았다고 이러면서 네. 그때 목소리만 딱 신경 쓰니까 긴장이 좀 풀리면서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뭔가 감독님이 배우를 다루는 기술이 되게 탁월하다. 칭찬과 어떻게 보면은 칭찬을 통해서 끌어내는. 네, 디렉팅을 하시는. 네. 진대현 배우님. 네, 저는 제일 현장은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했었고 제일 힘들었던 건 긴장이죠. 저는 연극만 10년 넘게 하다가 사실 무료 출연으로 드라마나 영화를 뭐 한두 번 한 적은 있지만 영화 데뷔가 사실 드라이브 마이카였고 미시지마 배우님의 엄청난 팬이었는데 사실 그분 앞에서 연기를 한다는 게 사실 저는 그 긴장감이 제일 힘들었었고 그리고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10년 연기를 하다가 이런 영화에 나왔는데 얼마나 잘하고 싶겠습니까? 네. 그 욕심, 그 자신과 싸우는 게 제일 힘들었었어요. 진짜 이해해주세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잘하고 싶었고 이 감독님한테 너무 잘 보이고 싶었고 지금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보다 저 진짜 엄청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후회되지만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저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들었어요. 네, 3년 만에 자기와의 싸움으로 또다시 출연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잘하셨죠. 네, 박수 한번. 키리시마 레이카 배우님의 답변이 또 기대되는데요. 힘든 장면들이 많으셔가지고. 私もうちょっとうまくやれたのにって 저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私全部難しかったので一番難しかったのは私車の運転が本当に苦手で、サーブは本当に古い車
で、車のこの運転の練習をクランクイン前に1回練習したんですけど、本当に怖くってそうこれを運転しながらセリフを言うのかっていうのが本当にどうしようって思ってましたけど、まあ撮影の時は牽引してくれていたので、本当に西島さんを殺さなくてよかったんですけど저는 모든 부분이 힘들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차 운전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브라는 차가 굉장히 낡은 차이기도 하고 운전 연습을 크랭크인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하기는 했는데 그 차에 타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떡하지 했는데 네. 실제 촬영할 때는 이렇게 견인을 해주셔가지고 니시지마 배우님을 이렇게 해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네. 생각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차에서 이제 운전을 하는 배우 중에 그 한 분이시고 이름은 오토지만 네, 오토가 아니잖아요. 네, 그 장면이 어려우셨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 역할 하시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경증적인 어떤 그 내면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야 돼서 굉장히 체중 조절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액션이죠. 액션씬을 찍어야 되는 그 오프닝 씬의 그 배드씬까지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한 역할이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장면이 크랭크인 하는 날 찍은 장면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살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험이셨는지. そうですね、オープニングはクランクインの日に、撮りました。で、そうですね、体重制限というかオトという人は決して健康的に見えない人だと思うので、どこかこうつかみどころのない女性なので、そういうふうに見え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私なりに、体型をちょっと、クランクイン前には整えたりっていうことはしました。 장면은 크랭크인 한 날 바로 찍은 장면이 맞습니다. 그래서 체중 제한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 체중에 관련된 부분은 오토라는 인물이 별로 그렇게 건강한 인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제 나름대로 이 실체를 알 수 없는, 종잡을 수 없는 인물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그 촬영 전에 어느 정도 이런 체형 같은 거는 정비를 해두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 네. 실제 촬영하실 때 연극을 그 통으로 다 연기하셨냐고 네, 그 질문을 주셨는데 그거는 네, 안희태 배우님께 조금 들어볼게요. 어떤 방식으로 네, 촬영을 하셨는지. 아니요, 그 통으로 연기하지 않고 연극 대본이 있긴 했어요. 그 여러 나라 말로 다 번역이 돼 있는 같은 대본을 갖긴 했는데 그냥 영화에 나온 촬영이 필요한 장면만 실제로는 촬영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대본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 언어들이 어떻게 쓰여 있었는지 다 일어로 쓰여 있는지 예를 들면 한국어 대사 부분 쓰여 있었는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일단 이 영화의 대본이 이제 두 종류가 있었던 거죠. 이 영화 자체의 대본과 저 같은 경우에는 연극 대본이 따로 있었는데 이 대본이 두 개가 있으니까 어떤 날은 헷갈려서 어느 대본을 들고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촬영 현장에. 그래서 실제 영화 대본을 놓고 온 적도 있었고 그 연극 대본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길게 가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넘기는 거고 이렇게 뭐 일본어, 영어, 한국어, 중국 영어는 없었죠. 형 모르는구나. 기념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영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필리핀어. 네, 이렇게 섹션이 나뉘어서 이걸 보면은 같은 장면인 거죠. 같은 대사가 여러 언어로 돼 있는. 네. 또 약간 이 인물들의 미래를 좀 약간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미사키와 윤수 유나 가족은 어떤 사이가 되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진대현 배우님이 한번 추측을 해주시면 네.
영화에 등장하지 않는 장면을 감독님은 연습을 네. 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연습을 했었습니다. 유나한테 고백하는 장면을 오디션 때 수화로 창작해서 보여달라 해서 그 장면을 연습해서 오디션 때 감독님께 보여드린 적이 있었고 히로시마에서 제 상사로 나왔던 유주하라 상 이 연극제가 끝나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감독님이 써오셨더라고요. 그거를 리딩을 하고 시간을 줄 테니 외워서 한번 연기해서 보여달라 라고 하셔서 그 장면도 연습을 했었는데 저도 그냥 이 영화제가 그 연극제가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미사키가 마지막에 한국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장면을 엄청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네. 저는 제가 권유해서 같이 돌아갔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미사키한테 일을 많이 소개시켜주고 있다고도 영화에 나왔었고 저도 제가 정말 윤수라면 같이 가자고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네. 네, 윤수라면 네, 역할도 프로듀싱도 하고 있으니까 네, 충분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도 하나, 네. 드마카 제외하고 혹시 관객으로서 하마구치 감독의 영화 중에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지 배우분들께 여쭤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하마구치 감독님의 영화 중에 각자 어떤 작품을 드마카는 제외하래요. 네네. 寝ても覚めても、はい、 아사코 좋아. 아, 아사코, 네네. 이유와 いやもうすごくこう翻弄されているというか2人の男にこうもう全力でこう恋するあの役はとても魅力的だなと思います。ああいう役をやったことがないので逆にいつも男を振り回してる役が多いから私 아사코가 두 명의 남자와 정말 진한 사랑을 하고 정말 매력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뭐 그냥 남자를 이렇게 꼬시고 약간 그런 역할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네. 아사코란 역할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배우님들도 네. 감독님의 영화를 해석하는 시간을 살짝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해석이랄까 저는 사실 감독님의 영화가 전부 다 저한테 너무 어렵습니다. 네, 프리뷰를 찾아봐도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 프리뷰를 쓴 사람도 이게 맞다면 정말 감독님도 이렇게 해석한 이분도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영화를 보는데 그냥 저는 해피아워에서 진짜 좋아하는 대사가 있어서 그냥 해피아워라고 생각하는데 그 젊은 작가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큰 목소리를 내거나 강조해서 읽지 않아도 그 문장 자체로 분명히 전달이 된다. 저는 연기하는 사람이니까 아 정말 저렇게도 전달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힘을 써서 연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 대사를 너무 좋아하고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그래서 저는 해피아워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배우님들이 해피아워를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고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뭔가 감독님 영화 보면은 진짜 인상에 엄청 깊게 남는 장면이 하나씩은 꼭 있는 것 같은데 그 인상이 남는 그 장르가 너무 달라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다시 네. 보고 싶은 건 아사코가 제일 좋은 것 같고 아무래도 상업 영화 쪽이다 보니까 아니면 우연과 상상이라든지 네. 사실 저는 최근에 본 그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고 저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이게 뭐지? 이게 뭐 왜 이러시지? 그랬는데 저도 영화 끝나자마자 그 뭐 유튜브 같은 데서 그 리뷰를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리뷰를. 그래서 나는 이거는 아니다. 이건 진짜 이건 아니다. 그랬는데 지금 또 생각해 보니까 그 네. 영화조차도 되게 기억에 남는 그 장면들이 있어서 하마터면 선택할 뻔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감독님 지금 작품 준비하고 계시니까 또 새로운 리스트들이 어차피 저희 또 내년에 할 거잖아요. 그때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질문은 키리시마 배우님께 주신 건데 아마 세 배우님 모두에게 한 말씀씩 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뵙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하셨고요. 하마구치 감독님만의 독특한 연기 연출론이 다른 영화를 찍을 때도 도움이 되실 걸 보시는지 네, 이 부분을 좀 배우님들께 또 어떤 좀 영향을 줬는지 이 작품이 3년이 됐는데 배우님들께 어떤 또 영향을 남겼을지 그 얘기를 네,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きっと影響は受けているとは思うんですけど、それをそのまま、他の作品に同じようなことをしようっていうのはないんですね。逆にしてはいけないと思っています。逆にそのドライブ・マイ・カーで、浜口監督の演出と出会ってそこで学んだことっていうのはたくさんあるんですけど、そうですね、その場で生まれるものは大切にしようっていうのは、他の現場でも使えることなんですけど、例えば抑揚をつけすぎないとか、それはそのまま他の作品に使うことは、その場で合わせ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ただすごく映画に対する価値観っていうのは大きく変わりました。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하마구치 감독님 방법을 그대로 다른 작품에 적용은 하지 않는 주의로 있습니다. 그렇게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드라이브 마이카의 하마구치 감독님의 연출을 통해서 분명히 배운 것이 많이 있고 그 장면을 찍을 때 생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자,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자라는 것은 다른 데서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억양을 줄여라 이런 부분들은 적용이 불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영화에 대한 가치관 자체는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대영 배우님.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연극만 해왔던 사람인데 방송이나 영화 가면 너 연극하다 왔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그런 소리는 정말 듣지 말자라는 마음이 있었고 어떤 현장을 가든 그래서 너무 힘을 빼서 연기하다가 혼난 적도 많은데 모든 걸 약속해서 무대에 올리는 작업만 하다 보니까 처음 이 현장이 저는 엄청 무서웠었거든요. 감독님이 어떤 준비도 필요 없다, 어떤 분석도 필요 없다. 그냥 우리는 읽고 현장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 느끼는 대로 처음에 된다 했는데 저는 그렇게 연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까도 기리시마 상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 상대 배우한테 집중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연습 없어도 무서워하지 않고 최대한 상대방에 집중해보자. 저 혼자 아무리 준비해가도 상대방이랑 맞지 않으면 그 연기는 좋은 연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전 정말 좋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진대영 배우님 근데 질문 이거 짧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 오라이 그거 혹시 애드리브신지 감독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오라이. 네. 감독님 어디 한국어를 오라이를 인상적으로 들으셨나봐요. 네. 오라이. 비밀 풀렸습니다. 네, 아니다 배우님. 오라이가 일본어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일본에서 쓰나요? 다 이런 네. 스카이마스. 네. 네. 일본. 네. 연기. 이런 연기 방식을 원하는 작품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오디션을 보든 그때 원했는데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런 방식을 원하는 그런 작품은 아직까지 못 봤고요. 그래서 적용하기는 되게 힘든 것 같고 그 감독님의 방식이 되게 모든 거를 다 없애버리고 철저히 자기 자신한테만 그리고 상대한테만 집중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거를 사용해서 하시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가 뭐 3시간이나
되고 좀 보기에 좀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보다가 좀 본 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작품에 적용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케이시마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본질만 밀고 나가는 그런 뚝심 있게 본질만 밀고 나가고 다른 기교는 다 버리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통한다는 게 이걸로 상을 받고 이 영화가 아카데미도 가고 네. 이렇게 좋아하는 관객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게 그 사실 자체가 되게 저한테도 되게 가치관의 변화를 갖다주고 네. 엄청난 위로와 용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이 영화는 진짜 뭐 여러분들도 온전하게 시간을 들여서 그 모든 장면들을 흡수를 해야지 그 끝에 오는 위로와 그런 그 어떤 힘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끝으로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요. 오늘 말고 또 내일도 토크가 준비되어 있어요. 먼저 네 배우님께 그 관객들과 만난 소감 한 말씀. 네 내일 또 네, 마지막 인사 듣겠습니다. とても皆さんとお会いすることを本当に楽しみにしていましたので、お会い今日できて本当に嬉しいです。皆さんが、これを初めて見た方もいらっしゃるのか、何回か見て、見たことがある方もいらっしゃるのか、すごく感想はドキドキするんですけど、この作品をこれからも、愛していってくれたら本当に嬉しいで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감사합니다.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몇 번이나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의 감상이 정말 이렇게 두근거리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 영화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배우님만 티셔츠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네, 진대현 혹시 티셔츠 있으신 분은 선물로. 네, 내일 네, 진대현 배우님. 3년이 지났는데도 사실 이렇게 와주시는 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 영화 덕분에 사실 먹고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사실 이렇게 와주시니까 저희가 3주년 지구를 할 수 있는 거고, 와주시니까 기리시마 배우님을 부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이번에 오셨는데 관객이 많이 안 들었으면 4주년에 아무도 안 부르시겠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 영화 덕분에 저에게 연락이 오는 작품, 그런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드라이브 마이카를 보고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가끔씩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네. 더 열심히 할 텐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와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하다는 말 너무 많이 들으면 저 그냥 형식적인 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말해주시면 제가 꼭 증명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4주년 때 감독님 모시고 오시면 됩니다. 와, 저는 그런 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감독님한테 그런 말 할 수... 대표님.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익태 배우님 내일 모더레이터 하신대요. 네, 지금 네, 긴장되실 텐데요. 네. 오늘 되게 많이 이제 보고 배웠습니다. 네, 오지 마세요. 그래서 보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제 취향이 약간 대중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드라이브 마이카는 제게 있어서도 되게 인생 영화예요. 처음에 대본을 받아봤을 때는 와, 이게 영화가 뭐 어떻게 되려는 거지 그랬는데, 실제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완전 제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너무나도 의미 있고, 출연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관객 입장에서도 진짜 기억에 너무 많이 남는 인생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3주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그런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고, 내 취향이 너무 그렇게 외울 수는 아니구나, 그런 네. 위로도 받았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고 내일 꼭 네,
안희태 배우님이 진행하는 또 토크도 네, 배우님들이 출연하시니까 또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저희 오늘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